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비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밖에는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비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은 황사에 비유를 해서 옐로 저널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르나요? 요즘 언론은 황사나 미세먼지보다도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사 언론을 쓸어내릴 봄비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오늘 미디어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세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훈 기자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목차부터 보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JTB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김정은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JTBC의 잇따른 헛발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상파 3사의 시사교양 프로가 요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사교양 프로를 외국어의 달인이 된 시사교양 프로를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KBS의 시청률이 처참하게 지금 몰락을 해가고 있는데 몰락 상황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미디어 비평의 첫 번째 뉴스인 JTBC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JTBC 분석을 누가 할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5월 10일 날 방송된 프로그램인데요.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에서 이제 지난 2016년 4월 여종업원 단체 탈북 사건을 다룬 내용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2016년 4월에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이제 13명의 여종업원들이 국가정보원의 기획 탈북 공작에 희생이 됐다는 식의 이제 방송이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해당 지배인인 허강일 씨가 나와가지고 국정원의 요구로 종업원들을 속여서 자기가 데려왔다 이런 내용의 이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네, 이거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던 보도죠. 네.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예.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 보도의 의도를 좀 알 수 있는 멘트를 좀 따봤습니다. 한번 요 내용인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하기도 전에 MC 이규현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한국 사회의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인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이제 그리고는 이제 탈북으로 보기 힘든 숱한 정황이 지난 2년간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 최대 미스터리였나요? 그런 미스터리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저 이제 이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뭐 문제라고 볼 수도 아직은 그렇게 문제로 볼 수도 없는데 이걸 벌써부터 최대 미스터리다. 그리고 저렇게 낙인 찍기로 저렇게 MC가 이야기를 하면 몰아가겠다는 거를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제가 보기에도 요 말로만 해도 이 프로그램의 보도 의도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탈북으로 보기 힘든 숱한 정황이 이미 결론을 다 내렸네요. 네. 그리고 지난 2년간 얼마 전까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제가 알기로는 민변 이외에는 제기한 사람이 없는데. 네,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숱하게 제기를 하고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저희도 모르는 순간에 이제 최대 미스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제가 이제 요 보도가 사회에 이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이런 보도가 나가고 변호사 단체나 시민 단체들이 이제 인권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벌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의 의도는 이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이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방송으로 인해서 지금 실제로도 탈북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탈북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매우 위험에 처해 있다,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식의 이제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이제 탈북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보도 한 번에 의해서. 그렇죠. 여기 또 나오네요.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김태희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방송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탈북민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신변이 노출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탈북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보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보는 이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 정권의 부패를 좀 알리거나 이제 부패에 낙인 찍거나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 간의 관계와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 국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탈북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준비하신 걸 이야기 말씀 다 하셨나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견의 스포트라이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의도가 불순하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가 이미 시작부터 이기현 이제 MC가 그렇게 이야기를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단정을 하고 낙인을 찍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해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탈북 문제는 대단히 선정적으로 그렇게 보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탈북자의 생명과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그거를 무슨 뭐 의혹이 있다고 해서 뭐 막 들이대갖고 보도하고 나중에 그 생명의 문제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너무 이제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제 생각할 때 저런 보도는. 헌법도 북한은 우리 국가의 어떤 일부 영토의 일부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렇게 이제 그거를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북한이라는 나라 이 보도는 북한을 마치 무슨 뭐 정상국가라고 생각을 단정을 하고, 북한이라는 집단을 정상국가로 단정을 하고 거기에 무슨 뭐 탈북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돌려보내야 된다 어쩌고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상국가로 이렇게 저는 보는 그 프레임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실 지금 언론의 어떤 인권의 사각지대고 여러 가지 굶어 죽는 사람,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무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역할 자체를 무슨 뭐 엄청난 범죄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탈북민을 이제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원치 않든 이제 나라의 정치나 이런 관계에 따라서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북 정상 관계에서도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쪽에 이제 억압돼 있는 우리 국민 6명과 교환을 하면서 이제 또 평화를 또 거론하면서 이게 우리가 또 이제 우리도 돌려보내주고 너희도 돌려보내줘라 이제 교환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생명을 뭐 어떻게 교환을 합니까? 그건 말 같지 않는 이야기고, 여기 들어온 국민은 국민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국민은 국민대로 구출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생명을 어떻게 교환을 합니까? 난 그런 상식 밖의 이야기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조선신보에서도 탈북 여조거범과 김련희를 북한에 돌려보내야 된다. 민변에서는 박근혜랑 뭐 그때 이병기 실장이랑 다 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이제 국정원 기획 의혹을 진상을 밝혀라 이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북한 조선신보에서 8월까지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8월이라는 시점도 이야기를 했대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돌아가면은 거의 이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이제 체제 선전에 이제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남쪽에 갔더니 뭐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억지로 끌려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체제 선전에 이제 이용되는 도구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송 보도 문제가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이제 탈북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인터뷰에서 이제 인터뷰가 짜집기가 됐다 그런 식의 이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때는 이제 MC가 이제 뭐 북한으로 가고 싶냐, 근데 문제가 제기된 거는 탈북 여성들은 어머니가 보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이제 북한으로 다시 가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방송이 됐다는 이제 보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JTBC가 보도를 하고 민변이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을 하고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착수를 하고
북한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8월까지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루 이틀 새에 벌어지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런 보도는 상당히 의도가 아주 좋지 않은 의도가 깔려있는 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JTBC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전에서도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이야기는 누가 이세영 기자가 좀 전해주시나요? 예. 방금 소개된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날 방송된 썰전에서도 이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됐는데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출연한 유시민 씨는 남북 정상회담의 인상적인 장면으로 도보다리 회담을 꼽으면서 그 만남을 소년가장과 일용직 가장의 만남으로 이름 붙였는데요. 아니 뭐 누구 소년가장 김정은이고 일용직 가장은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김정은이 엉망이 된 가정을 껴안고 팔자 때문에 집권을 하게 된 소년 가장이라면서 도보다리 회담이 동네의 지탄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온 불우한 소년 가장과 하루하루 식구들 먹여 살리기 힘든 일용직 가장이 만나 그래도 앞으로 덜 불안하게 둘 다 서로 윈윈하면서 살아볼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만남으로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예. 예, 그러면서 두 사람 만남이 절박해 보이더라면서 마지막에는 좀 지나친가 하면서 소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들도록까지 했는데요. 아니 불우한 소년 가장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불우한 소년 가장이 그래 핵개발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제 흥청망청 쓰고 저 벤츠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불우한 소년 가장인가요? 야,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예, 계속 한번 들어보죠. 예. 예, JTBC는 이 같은 발언을 귀엽게 동화처럼 묘사하면서 단편적인 스토리텔링을 청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더 흡인력 있게 몰입되게 이끌었습니다. 우선 계속 보여드리자면 유시민 씨는 회담 생중계가 이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면서 김정은이 계몽 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주목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건다고 밝혔습니다. 계몽군주 부분은 다음 저 부분에 나오네요. 김정은이 이 사람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지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유시민이가 주목합니까? 유시민 씨 찍었습니까? 이제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그럼 유시민 씨가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몽군주를 더 이렇게 찍었으면 가서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가서. 네, 이 같은 묘사가 약간 타당한가 싶습니다. 대체로 연민의 감정과 이해심을 강조한 이 같은 주장이 과거 김정은이 보여온 복합적인 사실관계들은 모두 무시한 채 특정 감정과 이미지만 극대화시키고 있었는데요. 다음 장면 보시면 흥미로운 발언도 나옵니다. 예, 유시민 씨는 이번 정상회담과 저번 정상회담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왜 핵을 만들었냐면 없애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 쪽도 핵을 만듦으로써 미국 쪽도 진지하게 평화체제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서 북한의 핵 제작 사실이 그걸 가능케 했다고 설명합니다. 대북 제재를 그건 뭐 다른 이야기네요, 그죠? 예. 민들을 잘 살게 하자, 뭐 빨리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쪽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시민 씨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유시민 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 일반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 한 것도 저는 문제지만 한 나라의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저 양반이 국무위원이고 장관을 지낸 사람이 북한의 무슨 뭐 정치국원도 아닙니다. 북한의 정치국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계몽군주라고 그러고 뭐 그래 저런 북한이 핵을 만든 거는 그럼 뭡니까? 선의로 만들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결국 야, 저는 도저히 우리 성 기자는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젊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전혀 이해 안 되는 게 저렇게 뭐 가장이라는데 저렇게 배 나온 가장이 자기들 자식은 먹여 살리지도 않고 자기만 좋은 거 먹고 그런 가장이 어디 있고 또 이제 유시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유시민이 이렇게 김정은 걱정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유시민이 거기 이제 굶은 이제 인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걱정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걱정하는지 좀 의심이 됩니다.